안녕하세요. 허지한 기자입니다. 오늘은 좀 목 상태가 좀 좋지 않아요. 감기 좀 걸렸으니까 여러분 좀 양해 좀 해주세요. 자, 오늘 방송은요, 김정숙 여사의 그 의전비 논란 관련해서 지금 조중동을 중심으로 너무 심한 마녀 사냥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언론이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가, 좀 분석을 좀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은 좀 이런 얘기 좀 해보고 싶어요. 최성애가 대장동 의혹이 본격적으로 터지기 전부터 측근들에게 이재명과 관련해서 큰 게 하나 터진다. 이재명은 절대 대통령 안 된다. 이렇게 예언했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금 살펴보면 굉장히 섬뜩한 예언이었어요. 도대체 최성애는 누구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런 예언을 했던 걸까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허지한TV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과 관심으로 후원과 관심으로 근근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여력이 되시는 분들만 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광고 듣고 오실게요. 여러분, 보험 어떻게들 가입하셨나요? 보통 아는 분들 통해서 묻지마 가입 많이들 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꼭 필요한 보장들은 포함됐는지, 지금 내가 내는 보험료는 적당한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이런 분들을 위해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을 소개해 드립니다. 허재현 기자를 후원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객관적이고 착한 상담 해주는 업체 같아요. 상담 받으실 때 허재현 기자 방송 보고 연락합니다 하고 말해보세요. 업체는 제가 말해놓겠습니다. 이 광고는 허재현TV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산삼도 이제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시대라는 것 아셨나요? 산양산삼 한번 드셔보세요. 야생의 산에 산삼의 씨를 뿌려서 키워낸 삼이라 자연에서 나온 산삼과 효능이 똑같다고 하네요. 7년근 산삼을 산에서 직접 캐어 원액으로 만든 산삼 2박스를 허지연TV 구독자들에게만 36만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한 박스 아니고 2달치 먹을 산삼이 2박스에 36만원인 겁니다. 물론 36만원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여러분, 홍삼이 아니고 산삼입니다. 홍삼과는 또 다른 차원의 면역력 강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는 유튜브 댓글란 상단에 올려둘게요. 이 광고는 허지연TV 유튜브 방송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좀 중요하게 얘기할 건 이겁니다. 지금 김정숙 여사의 의전비 문제 관련해서 너무나 언론들의 보도가 좀 과도하게 쏟아지고 있어요. 문제가 큽니다. 제가 이 심평 변호사가 이런 글을 올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봤어요. 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전비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라는 요구 정도는 할 수 있는 거니까. 예. 그런데 이 변호사의 글이 막 화제가 되니까 조중동을 비롯해서 대부분 언론들이 다 달려들어가지고 너무 과도한 비판성 보도를 하고 있어요. 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 제가 좀 짚어드릴게요. 이 심평 변호사가 얼마 전에 이제 자기의 페이스북에다가 뭐 이런 글을 올렸어요. 김정숙 여사의 의전비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특수활동비 등을 이제 공개하라는 소송을 했는데 청와대에서 공개 못하겠다. 법원은 공개하라고 했는데 청와대가 항소했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거 내로남불 아니냐. 예.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저는 내로남불이라는 생각은 안 하지만 어쨌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지적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것까진 괜찮아. 근데 이 조중동이 해도 너무해. 어떤 거냐면 법원의 판결 취지가 있어요.
참여 기조가 무죄 판정 나와야지만 국민들이 일어나는 도화선이 되어서 나라를 회복하게 될까요? 뭐예요? 뭐 아무튼 이렇게 절대로 글을 길게 헛되이 쓰셨어? 아무나 잠깐만요. 사용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몸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중요한 본 내용은 다 날아가고 성희롱 프레임만 남은 거 목소리 좀 기억하세요. 갈라져 있으니까 상대를 모욕하는 양해 좀 순간에 해주세요. 순간에 내 기분만 좋게 해줄 뿐 프레임 전환을 사용하는 구실만 됩니다. 아이고. 상대가 차라리 우리의 막말을 기다려. 아이고 진님 또 들려주셨구나. 고맙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신 거야? 아이고 머리야. 오케이. 막말하지 말라고요? 아이 그럼요. 예. 허재영 기자는 오히려 너무 말을 건조하게 해서 별로 인기가 없는 방송 아닙니까? 그놈의 기자병, 그죠? 아 머리가 왜 이렇게 아프지? 알겠어요 여러분, 빨리 방송 마칠게요. 아 머리 아파. 자 여러분, 괜찮아요. 그래도 견딜만 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자 제가 일부러 조선일보 기사를 가져왔어요. 법원에서 뭐라고 이 특수활동비와 의전비에 대해서 공개,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하지 말라고 했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조선일보 딱 보도만 보면 김정숙 여사가 그죠? 구입한 무슨 옷값, 뭐 여기 또 브로치 뭐 이런 거 화제되고 있잖아요. 뭐 까르띠에인지 뭔지, 그런 거 공개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마치 딱 이 제목만 보면 그런 거 구매한 것까지 다 공개를 하라고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닙니다. 자, 조선일보가 제목은 늘 이런 식으로 왜곡해서 쓰지만 그래도 기사에 막상 들어가 보면 얘네들 소송을 피하기 위해서 한 줄 정도 써놓습니다. 진실을. 뭐냐? 이 진실은 이 끝에 있어. 보세요. 어떤 그 납세자 무슨 뭐 이렇게 뭐 단체가 소송을 제기했어요. 청와대 상대로. 뭐를 제기했냐?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특활비 지출 내역 을 공개하라 그랬어요. 특활비, 특수활동비. 이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뭐 국가안전보장, 뭐 국방, 외교 등 온갖 민감한 사항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부로 공개가 되면 안 되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근데 법원은 뭐라고 했다? 아니야, 특수활동비다 하더라도 일부분 진짜 개인정보가 포함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공개해라. 국가 안보에 중대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거나 그렇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것들과 뭔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은 제외를 하고 웬만하면 다 공개해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재판부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담은 부분과 외국정부, 외교관, 공무원, 외국인 관련 사항, 의사결정 과정이나 내부 검토 과정인 사항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리고 또 뭘 공개하지 말라 그랬어? 특활비 지급 사유와 의상, 구두, 액세서리 등 의전 비용이 특수활동비에서 지급됐는지 여부도 비공개 대상이다. 이런 거 비공개해도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의상, 구두, 액세서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전 비용에서 특활비를 지급했는지 특활비에서 지급됐는지 여부 이런 거 비공개해도 된다라고 판결을 한 거예요. 다만 의전비 자체를 어디다가 썼는지 이런 거 자체는 공개를 해도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지금 청와대는 다 공개 못하겠다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좀 비판을 받고 있는데,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김정숙 여사의 브로치를 어디서 샀고 뭐 옷은 어디 가서 샀고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다 한 거니까 그런 거 자체를 공개할 필요는 없어. 다만 의전비랑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다 공개를 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김정숙 여사의 구두나 의상, 액세서리 이런 걸 갖고 썼는지 여부는 비공개해도 괜찮아 라고 얘기한 겁니다.
엄연히 법원 판결이 다 공개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언론들은 뭐라고 하고 있다? 왜 법원의 명령을 듣지 않고 김정숙 여사의 브로치 비용 공개 못하냐? 이거 진품인지 아닌지 왜 공개 못하냐? 막 이러고 있는 겁니다. 청와대에서 입장을 밝혔어요. 김정숙 여사의 옷값 모두 사비로 부담했다. 특활비로 쓴 적이 없다.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 법원이 이런 식으로 밝히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도 논란이 커지니까 그냥 청와대가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런데 언론들은 계속 김정숙 여사의 옷값이 특활비에서 쓴 거 아니냐? 왜 이런 거 그 브로치 비용 이런 거 공개 못하냐 이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김정숙 여사가 착용했던 그 브로치가 굉장히 지금 논란이죠. 이런 거는 법원에서 뭐 공개를 하라고 말하고 논쟁 뭔가 판결한 것 자체가 없어요. 왜?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산 거니까. 이걸 도대체 왜 공개하라는 건데? 근데 이게 지금 까르띠에 만약에 명품이 맞다면 이게 고양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해요. 그 까르띠에 이 명품 이게 2억짜리 브로치래. 만약에 이거를 김정숙 여사가 샀다면 좀 너무 사치품 아니냐 이런 비난을 보수단체에서 하고 싶겠지. 그래서 김정숙 여사가 이걸 어디서 샀는지를 얘기를 안 해. 왜? 사적으로 산 거니까. 근데 조선일보에서 보석 전문가를 만나봤나 봐. 보석 전문가조차도 김정숙 여사의 그 브로치 2억 원짜리 까르띠에 아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왜? 보석 전문가들은 금방 보면 알잖아. 모조품이거나 아니면 뭐 모조품을 또 모방한 거거나 뭐 그냥 저렴하게 어디서 그냥 사신 거죠. 근데 이걸 김정숙 여사가 어디서 샀다고 밝혀봐요. 밝히면 밝히는 대로 또 문제가 돼. 그럼 그 업체에 뭐 뒷광고 해주는 거냐? 또 그런 얘기 나올 거지. 또 뭐 있어? 만약에 되게 싸구려 어디서 그저 사오신 거라고 해봐. 그러면 또 뭐 국빈 행사에서 뭐 이런 거 샀다 사서 쓰고 뭐 어쩌고 국격이 떨어지네 어쩌네 또 뭐 그런 뒷말 나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아예 얘기를 안 하는 게 최선이야. 그런데 그렇게 문제 뭔가 뭐 특수활동비에서 이런 거 산 거 아니냐 계속 이런 거 갖고 문제 제기합니다. 법원의 애초 판결이 그런 취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의전비를 공개하라고 한 건 맞지만 법원이 뭐라고 얘기했다? 조선일보가 아주 조그맣게 써놓은 거 특수활동비 지급 사유와 의상, 구두, 액세서리 등 의전 비용이 특수활동비에서 지급됐는지 여부도 비공개 대상이다 이렇게 판결한 겁니다. 여러분 잘 구분하세요. 그리고 언론들의 또 문제점 하나. 똑같은 특수활동비인데도 과거에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147억. 그 중에 현금 집행한 것만 한 4, 50억 된다고 하죠. 현금 집행한 것만 한 4, 50억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윤석열이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요. 얘는 대통령도 아닌데. 똑같은 특수활동비인데 청와대가 특수활동비를 공개 거부하는 거는 막 비판하고 윤석열이 특수활동비 공개 거부해서 막 법원에 항소하고 막 이런 거는 언론들이 문제 제기도 하네. 조중동 니들 말이야 확 그냥 왜 윤석열의 특수활동비는 당연히 비공개 대상이고 청와대의 특수활동비는 비공개하면 내로남불이야? 법원에서도 이게 까르띠에 명품인지 아닌지 굳이 밝힐 필요 없대잖아. 오늘 최성애 씨 이야기 좀 다시 좀 오랜만에 이야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최성애 이야기라기보다는 민주당 내에 숨어있는 이 간자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진상조사를 좀 나서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추미애 전 장관이
지난 2월에 선거운동 기간 한창일 때 이낙연 씨가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서 과거에 이제 대장동 관련해서 기획 몸통이다 이런 식으로 그죠? 몰고 간 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사과를 좀 하라고 이렇게 비판글을 당시 올렸다가 지금 원팀으로 지금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데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갖고 글을 지웠나요? 아무튼 뭐 그때 그 글을 올렸던 거 기억나세요? 어찌됐건 간에 이제 선거는 끝났죠. 그러면 이제는 한 번쯤은 당시 이낙연 캠프에서 대장동 몸통을 마치 이재명처럼 몰고 간 것에 대해서 그 기획자가 누구냐 한 번쯤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인간들 여전히 민주당에 숨어 있거든. 저는 그거를 기획한 인간이 이낙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아마 이낙연도 보고를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낙연이 뭐 자체적으로 또 보고받은 거에 대해서 또 뭐 검증했겠어. 그냥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그냥 밀고 갔겠지. 샬랄라님 감사합니다. 근데 당신이 이제 선거운동 기간이니까 이걸 진상조사를 하고 뭐하고 당연히 부적절하죠. 이제는 선거가 끝났으니까 이제는 당시 이거에 대해서 누가 이런 식으로 음해성 조작 정치 공작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발본색원 해야 됩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지금 대선 패배의 원인을 여러 군데에서 지금 찾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그죠 외부의 어떤 그죠 어떤 여론에 기울어진 운동장 뭐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는 거고 그리고 뭐 문재인 정부의 실정도 있는 거고 이재명 지사의 부족함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민주당 내에 숨어 있는 간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인간들이 민주당이 선거 패배를 하게 만들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한 것 같아. 이런 사람들 발본색원 안 하면요 다음 선거 또 집니다. 계속 이상한 무슨 내로남불 프레임 같은 거 퍼뜨리고 민주당에 하등 도움이 안 돼요. 그런 인간들 찾아내야 됩니다. 그런 인간들 찾아내는 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보도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열린공감TV에서 지난해 가을에 했던 방송입니다. 최성애 전 동양대 총장이 측근에게 예언을 하나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예언을 언제 했냐? 작년 7월 말에 대장동 사건 터지기 전입니다. 대장동 사건 터지기 전에 측근들하고 막 대화를 하는데 측근들이 이번에 대선 경선 이낙연이 안 되고 이재명이 될 것 같아. 민주당 최종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낙연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은 가능성이 없어. 조금 있으면 큰 게 나온다. 이 당시만 해도 이게 큰 게 뭔지 잘 몰랐어 사람들이. 당연히 뭐야 또 뭐 김부선 얘기 나오는 거 아니야? 또 뭐가 나오는 거야? 형수 뭐 욕설 뭐 나와? 뭐 이 정도 생각했지. 어마어마한 대장동 사실상 그저 몸통 조작 사건이죠. 그게 터질 거라고는 아무도 몰랐던 시기예요. 그게 7월 달부터 이낙연 쪽과 연관이 있어 보이는 최성애 전 총장이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열린공감 방송 기억나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까먹었을까봐 제가 가져왔어요.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방송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때만 해도 우리가 잘 몰랐지. 다시 한번 보세요. 맞습니다. 그리고 최성애 씨가 이제 이 측근 인사에게 했던 말을 보면 이제 우리가 그 모르던 최성애 씨의 이제 숨겨진 또 다른 그 얼굴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 측근 인사가 이제 최성애 총장한테 아무래도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재명이 될 것 같은데 그냥 좀 무리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최성애 전 총장이 이재명이 또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당신이 그 녹음을 할까봐 내가 얘기를 못 하겠는데 조금 있으면
큰 게 나온다. 큰 게 나온다. 큰 게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아. 이게 이제 7월 5일 시점에서 했던 얘기예요. 네. 이재명은 될 가능성이 별로 없고 조금만 기다리면 큰 게 나온다. 아하.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측근 인사가 이 측근 인사는 이제 저기서 큰 게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이재명 지사의 지금 아킬레스건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네. 그 형수 네. 상대로 한 그 막말 욕설 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네. 형수 막말 욕설 이건 다 나온 얘기 아니에요라고 네. 얘기를 하니까 최성해가 여기에 대해서 그것보다 더 큰 게 있다. 그것보다 더 큰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 뭐 요 얘기는 저희가 최성의 그 측으로부터 나온 얘기도 있지만 저희끼리는 또 그 네. 뭐 이게 하나 먼저 또 터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이미 이제 강진공 기자님하고 저는 정 PD님 두 분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이제 저희끼리 갑론을박을 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사실은 뭐 그 형수에 관련된 부분 아니면 정말 정말 실체가 없다고 생각한 그 뭐 여배우와의 뭐 사진이 나오는 것인가 뭐 별의별 상상을 그렇죠. 했지만 이게 사실은 이렇게 대장동 화천대유에 대한 것으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저희가 상상을 하지 못했죠. 물론 지금 저희가 직접적으로 저희도 이 취재와 보도에 참여를 함으로써 그 대장동에 대한 실체, 화천대유에 대한 실체는 이재명 그러니까 그 당시 성남시장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국힘당과 법조 게이트라는 것을 지금 와서 이제 하나하나 밝혀 나아가고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미 2개월 전에, 2달 전에 이렇게 최성해 총장 입에서, 최성해 전 총장 입에서 이재명이는 가능성이 없어. 조금 있으면 큰 게 터져. 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은 이거 지금 보면 굉장히 소름 끼치는 대목 아닌가요? 저는 놀랍습니다. 지금 굉장히. 네. 도대체 누가 이런 걸 가지고 정치 공작 음모를 준비했을까? 예. 저는 정운현 씨라고 의심합니다. 왜냐하면 보통은요 기자 출신들이 캠프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 있거든. 뭐냐? 팩트 체크. 그리고 언론계에 돌고 있는 소문들을 캠프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후보에게 조언하고, 그런 것들을 보통 기자 출신의 캠프 인사들이 하거든요. 정운영 씨가 그런 역할을 했겠죠. 이 대장동과 관련해서 언론에서 어떤 보도들이 나올 것이고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것인지 보고한 사람은 당연히 이낙연 캠프에서 정운현 실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어제 TV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입니다.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그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를 봐주는데 가담했던 인간들이 윤석열뿐만이 아니고 그죠? 국민의힘의 이번에 그 윤석열 캠프에 있었던 그 뭐 공작정치 진상규명 특별위원장인지 뭔지 했던 그 사람들 그 인간들이 다 얽혀 있거든요. 대장동 봐주기 수사의 몸통 윤석열입니다. 이거를 기자 출신이라면 모를 수가 없어요. 정운현 씨는 이미 이 대장동 사건의 실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면 기자로서 무능한 거야. 근데 그거를 이낙연에게 허위 보고를 하고 그래서 이낙연한테 이거 대장동을 가지고 일단 이재명을 어떻게든 공격을 해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설득했을 핵심 인물이 정운현 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기자의 역할이거든. 기자 출신 정치인들의 역할이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윤석열의 품에 안겼죠 이 사람. 그러니까 이낙연 캠프에서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이제 이자의 뜻대로 선거운동이 좀 진행이 되다가 최종적으로 결국 이재명이 당선이 되면서 이제 이낙연 캠프도 몇 달간 이제 절치부심한 끝에 그래도 어쨌든 민주당의 최종 후보인 이재명의 편에 서는 게 이제 맞겠다고 정리를 했겠지 자기들 나름대로. 근데 이낙연은 아무래도 자기가 했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대장동 몸통 조작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주도를 했기 때문에 도저히
이낙연 캠프가 이제 해산을 했더라도 민주당에서는 자기의 역할을 더 이상 할 수가 없겠다라고 아마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기 살 길을 찾아서 윤석열 쪽으로 건너간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제 핑계를 찾다 보니 너무 없으니까 이딴 식의 이제 핑계를 댄 것 같은데. 자, 과연 최성애에게 이거를 전해줬을 이낙연 캠프 쪽 인사가 누구겠습니까? 예. 이낙연이 직접 최성애에게 연락하는 사이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 정황을 보면 최성애는 늘 이낙연의 측근 또는 측근의 측근들을 통해서 정보들을 접수해요. 이 사람들, 이 최성애 몇 시간의 녹취록을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이낙연과 막 직접 소통하진 않아. 측근 또는 측근의 측근을 통해서 연락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운현 씨가 최성애에게 이런 전략을 미리 귀뜸을 해줬거나 정운현 쪽으로부터 흘러나온 이야기들을 최성애가 전해 들었거나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낙연 씨 자체가 이 공작 정치의 몸통이다라는 생각까지는 안 들어요. 그런 정황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돼. 근데 여러 가지 정황상 대장동 관련한 팩트 체크하거나 그런 것들은 보통 기자 출신 정치인이 하기 때문에 정운현이 그 대장동 몸통 공작 정치, 몸통 조작 사건은 정운현 씨가 범인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여러분, 추미애 전 장관이 뭐 이낙연 씨가 이제 사과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당연히 이제 사과해야 되죠. 사실 본인이 어쨌든 그죠? 책임이 있으니까. 다만 이낙연 씨는 이낙연 씨대로 사과하시고, 제가 민주당에 충고하는 게 뭐냐면, 민주당 내에 여전히 암약하고 있는 간자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대선 패배의 원인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들은 잠시 숨죽이고 있다가 또 선거 때 자기들의 어떤 정치 비즈니스를 위해서 또 후보들 간 갈라치기하고 허위 사실이 됐든 뭐든 신경 안 쓰고 자신들의 정치 비즈니스를 위해 또 튀어나올 인간들이에요. 정운현이 국민의힘에 가 있지만 그 정윤원과 함께 활동하던 인간들은 민주당에 아직도 남아있어. 그 인간들을 지금 본색을 숨기고 싹 가라앉아 있지만 또 나타날 겁니다. 진상조사 해야 돼요, 당내에서. 그래서 징계할 사람 징계하고 당적 박탈시킬 사람 당적 박탈시켜야 돼요. 그거 안 하면 민주당에서 계속 분열 정치 나오고 대선이 됐든 뭐 총선이 됐든 지방선거 됐든 또 망할 겁니다. 그 조언을 제가 오늘 꼭 하고 싶어요. 제가 좀 감기 걸려갖고 목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지금 이런 커뮤니티 글이 있더라고요. 이거 좀 꼭 읽어주세요 하고 어떤 분이 이제 가져오셨는데, 이거 진짜 어떤 분이 정리 잘 하셨더라고. 우리가 이재명을 혐오하게 된 이유 이러면서 지금까지 똥파리들이 어떤 역할들을 민주당 내에서 해왔는지 잘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이 노무현 정부 때부터 진보 진영 커뮤니티 서프라이즈라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변희재나 드루킹 같은 인간들이 활동하고 있었대요. 이분들이 노무현을 지킨다고 말은 하면서도 한나라당보다 아군인 열린우리당에 내부 총질을 가하고 막 지지층들을 분열시켰대요. 그러다가 황우석 논문 조작 사건으로 논객들이 떠나가면서 서프라이즈는 분해돼. 그래서 이 인간들이 이명박근혜 정부 때 내내 조용히 있다가 박근혜 탄핵 바람이 불면서 지키자 문재인 이러면서 갑자기 문재인을 지키게 되면서 정치권에 다시 나타나. 그런데 문재인을 이용해서 그죠? 뭐 민주 정권 재창출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 정치 비즈니스 하는 거야. 이 인간들이 주로 활동하는 곳이 백광현의 브리핑이라는 무슨 유튜브 방송 이런 게 있나 봐요. 이런 곳이랑 정치 신세계 이런 곳 모르겠어요. 저도 이름은 들어봤는데 한 2, 3만 명 정도 되는 만만치 않은 규모의 무슨 정치 유튜버래요. 이런 곳에서 주로 활동한다고 하네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유튜브 방송이 주도를 했다고 하네요.
이재명을 거의 악마화시키는 그런 방송을 계속했대. 예. 김어준, 이동영들이 자기들 편 안 들어주니까 이 사람들도 막 비난하기 시작하고 그랬다네. 뭐야? 그러다 문재인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문재인의 뒤를 이은 새로운 숙주를 물색하고 발견함. 이런 사람들. 전해철 의원, 홍영표 의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경기지사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죠? 이재명이 압도적으로 전해철 의원 등을 이겨버리죠. 그래서 얘네들이 뜻대로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는 아예 이재명을 짓밟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못 살아남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트위터, 루리웨, 북유계, 소울드레서 이런 데에 가짜 정보 퍼뜨리는 데 열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글들 막 쓰고 이재명 안 내보내면 민주당 희망이 없다. 음주운전, 친형 강제 입원, 검사 사칭 등등 범죄가 한두 개냐. 이거 다 살펴보면 음주운전 빼고는 나머지 전과들은 진짜 다 사회적으로 그죠? 이해 가능한 그런 일들인데 막 이런 식으로 막 계속 글 쓰고 했다네. 제가 소울드레서 뭐 이런 정치 커뮤니티 이런 거 잘 안 들어갑니다. 몰랐어 이런 게 있는지. 당연히 뭐 이상한 진짜 후진 시민들 많으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잘 난리도 아니었나봐.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당원 게시판도 그렇고 다 이재명 혐오 이런 글들로 도배. 얘네도 원래 이제 잘하는 게 여론 조작이니까. 막 이런 거 허위 사실 막 글 쓰고. 이재명은 그렇게 가장 나쁜 놈이 된다. 그래서 민주당도 그렇고 이재명도 그렇고 다 사실을 바로잡는 걸 아무리 써도 안 알려져 제대로. 민주당 내에서조차도. 예전에는 이재명 관련한 의혹들을 퍼뜨리는 이 사람들이 2,000파라고 불렸대요. 2,000명밖에 안 된다고 해서. 근데 이제 이동영이 나중에 똥파리다 이렇게 이름 붙이면서 지금은 똥파리라고 규정이 됐다고 하네요. 이 인간들이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낙연에게 붙었죠. 안타깝죠. 이낙연 입장에서는 참 질 좋은 시민들이 옆에 섰어야 되는데 하필 이런 인간들이 옆에 서는 바람에 이낙연이 망가졌죠. 근데 이제 이재명이 민주당 20대 대통령 경선에서 승리해야 하니까 문 대통령을 문파에서 제외하겠다고 헛소리하고 이낙연을 지키겠다면서 무슨 도깨비라는 걸 만들고 뭐 했다네. 참. 그러면서 이재명을 지지하거나 뭐 이러면은 무조건 다 그냥 다 찐묻었다 이러면서 싫어하고 그런다네. 이러면서 계속 트위터나 이런 거 이용해서 이런 인간들 보면은 꼭 프로필 사진이 꼭 무슨 배경 사진이야. 어디서 여론 조작하고 있다는 거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좀 뭐 허위 잡글들, 소위 말해서 그 촌철살인이 문장 안에 들어가 있으면 보통 공유 많이 되거든요, 트위터 안에. 근데 보면은 촌철살인의 내용도 없고 그죠? 그냥 되게 저급한 단어들만 쌓여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트위터 공유가 266번이 되고 하트가 500개 이런 거 달리는 게 말이 됩니까? 일반적인 트위터 이용자 성향들이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타임라인에 그죠? 정치 풍자나 시사 풍자, 촌철살인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가야 자기 트위터 타임라인도 보기 좋잖아.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좋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허위 잡글들 그리고 막 이상한 저속한 단어들 들어있는 것들을 공유 잘 안 한다고 사람들이 더러워지니까 자기 이미지만. 근데 이런 것들이 하트가 500개, 공유가 3, 400개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거는 진짜 계정들이 리트위트 한 게 아닌 거죠. 다 가짜들이 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다 그죠? 배경 사진이에요. 프로필 사진들이.
아이고 이재명 죽이기에 그렇게 혈안이 돼 있었댔네 이 인간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누가 이렇게 정리를 잘 하셨대. 똥파리의 본 주거지 트위터에 루나라고 있음. 똥파리들의 행동 대장격이고 이재명에 대한 가짜 정보가 이런 놈들로부터 전파됐다. 더 레프트 뭐 이런 페이스북이 있나 보죠. 예, 트위터 글이래. 진짜 가보면 막 다 그냥 윤석열 막 찬양 글들, 정운현의 이상한 글들 막 다 도배가 돼 있대. 미치겠다. 그리고 이자들이 만든 선거 포스터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게 있대요. 군대 미필, 한 대통령 후보, 노무현, 문재인, 이낙연 다 군대 나오고 한나라당 출신들은 다 미필인데 이재명이 미필이다. 이런 식으로 장애인 폄훼, 장애인 혐오성 어떤 그런 포스터 만들고 이재명 씨는 장애인이라서 대통령 장애인이라서 그죠? 파란 쪽 못 쓰잖아요, 제대로. 그래서 군대 면제받은 겁니다. 그래서 정세균도 그렇고 김두관도 그렇고 이런 짓 하지 마라. 에? 당시에 되게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글 남겼죠. 이런 것들을 다 똥파리가 했대. 하여튼 뭐 지금도 이 똥파리들은 암약을 하고 있대요. 민주당 내에서. 예. 그러니까 정운현 하나 옮겨갔다고 여러분 끝이 아니야. 민주당 내에서 이런 짓 하는 사람들 다 발본색원 해가지고요. 당원 자격 다 정지시켜야 돼. 근데 발본사건을 하려면 일단 당내 진상조사가 있어야 되고 그걸 가지고 경찰에 고발해야 돼. 예. 그래야 경찰 수사로 드러나야 이것들이 일망타진됩니다. 그러니까 드루킹 사건 수사하듯이 그렇게 해야 돼. 제가 드루킹 사건 터뜨린 기자잖아요. 제가 드루킹 사건 보도한 이유도 그거예요. 당연히 민주당에 별로 단기간적으로는 득될 게 없는 보도였지, 드루킹 사건은. 그런데 민주 질서를 위협하는 이런 간자들 발본색원을 해야 민주당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루킹 사건을 터뜨린 거예요. 드루킹 이 자식을 만약에 발본색원 당시에 하지 않았다면 이번 또 대선에서 무슨 짓 했을지 몰라. 그 인간들은 자기들의 정치 비즈니스만 생각을 하지 뭐 민주주의고 뭐 민주정권 재창출이고 검찰개혁 이런 거 관심 하나도 없는 인간들이에요. 제가 드루킹과 친하게 지냈던 회원들 다 만나봤는데 하나같이 증언들이 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문재인 정권에서 그죠? 대북 화해 무드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사업권을 따내볼까 이런 거 회의하고 했던 인간들입니다. 그냥 정치 비즈니스 하는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간자들이야. 이 사람들은 민주당에 숨어 있으면서 그냥 비즈니스 하는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들 비즈니스 방해하는 인간들은 무조건 허위사실이든 뭐든지 다 분칠해가지고 공격하고 그런 인간들이에요. 민주당에서 아주 발본색원 해야 됩니다. 국민의힘에 그런 인간들 되게 많겠지. 민주당에는 그 사람들이 한 10% 20%쯤 될 거야. 그런 인간들 다 잡아 족쳐야 됩니다. 아주 그냥. 이재명 씨 억울해서 어떻게 대장동 사건 지금 다 조작인데. 이제는 이재명의 이제 실체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다 막 미안하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이렇게 댓글 달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댓글 소중합니다. 소중한데 이러고만 있으면 안 돼. 민주당이 뭐 해야 된다? 발본색원 해야 됩니다. 이런 똥파리들 다 당원 자격 다 정지시키고 해야 돼. 최성애에게 이런 엄청난 예언을 해준 인간들 찾아내야 됩니다. 얘가 어떻게 이걸 대장동 사건 터지기 2개월 전부터 이미 알고 있어. 그러니까 치밀하게 공작이 과거 그 이전부터 준비가 되고 있었다는 거죠. 이낙연 캠프 쪽에서. 아주 살벌합니다. 지금 와서 다시 보니까. 열린공감TV 보도 당시 보니까요. 자, 여러분, 네, 허지엔TV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늘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지켜봐 주셔서 제가 좀 뭐 미약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논평과 취재 이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항상 후원해 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오늘 감기 목 상태가 좀 안 좋아가지고요.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빨리 건강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